네, 저희가 모수, 모평균, 그다음에 모비율, 모분산에 대해서 또 두 개가 있을 때 모평균의 차, 모비율의 차, 모분산의 비에 대해서 구간 추정 다 해봤다고 되시죠? 그럼 이제 마지막 전체 구간 추정에 대해서 공통적인 내용 한 가지만 하고 6단원 구간 추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쉽게 보기 위해서 모평균 이게 제일 쉬웠잖아. 구간 어떻게 구한다고? 바 x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바 x 플러스 z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실내 구간 만들었다고 되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생각 뭐냐면 실내 구간 길이가 몇인지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요 값에서 요 값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잖아. 바 x 기준으로 요만큼 간 거니까 이만큼이 실내 구간 길이 거 아니야. 그럼 요 값에 뭐해? 2배 때려주면 되잖아. 요만큼 갈 거 아니야. z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갈 거 아니야. 요만큼 갈 거 아니야. 실내 구간 길이는 요만큼 길이니까 요거에 몇 배? 2배 해주면 되니까 곱하기 2 해갖고 구한다. 되시죠? 요렇게 해서 실내 구간 길이 구하고. 자, 그때 요 부분만 요 한 칸 플러스 마이너스 나아가는 요 가는 요 칸을 뭐라 부르냐면 오차 한계라고 부른답니다. 오차의 한계라는 거지. 오차가 아무리 커도 요만큼이라고 되시죠? 그래서 오차 한계라는 말 약자로는 소문자 D를 쓰게 됩니다. 되시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 맨 끝 부분 요 부분 있잖아요. 이게 뭐였어? 표본 평균의 뭐였어? 표준 편차였잖아. 그쵸? 점추정치의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였잖아. 점추정치의 표준 편차를 뭐라 부르냐면 표준 오차라고 부른답니다. 되시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용어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실내 구간 어떨수록 좋다고? 작을수록 좋다고. 작을수록 의미 있는 실내 구간이라 했잖아. 내가 그쵸? 그럼 실내 구간 요 길이를 뭐 해야 돼? 줄이고 싶은 거야. 되시죠? 근데 이 Z값은 이미 정해져 있어. 내가 신뢰 수준을 한 95% 정해놓으면 1.96이란 값으로 뭐해? 고정돼 버리잖아. 그러면 요 시그마도 모 표준 편차든 뭐 표본의 표준 편차든 요것도 어떻게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냥 나온 값이잖아. 원래 모 표준 편차 알려져 있거나 아니면 표본 뽑아서 표준 편차 구해보면 그냥 어떤 값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우리는 이 통계학 연구자는 뭘 조종할 수 있냐? 요 m만 조종할 수가 있는 거야. 되시죠? 요 실내 구간 길이에 적혀 있는 이 루트 n분의 1만 관리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n이 커지면은 분모가 어떻게 돼? 커지니까 요 값이 뭐 하겠어? 작아지겠죠. n이 커지면 표본을 많이 뽑으면 실내 구간 길이 이 전체는 어떻게 돼? 작아진다고. 작을수록 실내 구간 길이가 작아질수록 뭐 한다고? 좋은 추정이라고. 되시죠? 그럼 결론 뭐 해야 돼? 표본을 많이 뽑아야 된다. 이런 소리로 도달하게 되죠. 좋은 통계. 내 통계학 연구에서 좋은 연구가 되려면 표본을 뭐 해야 돼? 많이 뽑아야 된다고. 근데 또 표본을 많이 뽑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 현실에서 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죠. 여러 사람 100명 조사할 거 10,000명 조사해봐. 그럼 돈이 100배는 더 들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표본을 뭐 현실적으로 무작정 많이 뽑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우린 알아. 좋은 추정이 되려면은 표본을 많이 뽑는 게 좋다. 표본을 다 뽑아버려. 예를 들어 모집단 전부만큼 다 뽑아버려. 그럼 전부 다 조사한 거니까 오차가 있겠어 없겠어?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표본은 많이 뽑을수록 좋다. 왜? 표본이 실내 구간 길이의 공식에 어디 들어가 있어? 분모의 루트 n으로 들어가 있다고. 역수의 관계가 있다고. 근데 실내 구간은 어떨수록 좋은 거야? 작을수록 좋은 거라고. 그래서 표본 크기를 만약에 4배하면 루트 4 한 몇이야? 2잖아. 그래서 실내 구간은 2분의 1배. 실내 구간 어떤 사람이 키 평균 조사해 와라 이렇게 시킨 거야 사람한테. 그래서 실내 구간 추정으로 해갖고 실내 구간을 20cm를 조사해 온 거야. 야, 근데 20cm 너무 크잖아. 20cm나 옷을 어떻게 다 만들어? 그래갖고 이걸 10cm로 줄여.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표본을 어떻게 하면 돼? 4배 뽑으면 된다고. 4배 뽑아서 2분의 1로 실내 구간 길이를 줄이면 된다고. 되시죠? 그럼 돈이 뭐 더 많이 들겠죠. 어쨌든 실내 구간과 루트에는 역의 관계가 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거 뭐 지금까지 본 거잖아. 요 수식 본 거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각각 얘네들에 대해서도 막 나와주면 좋지 않죠. 좋지 않겠지만 시험 문제도 얘만 나옵니다. 얘네도 어쩌다 나올 수는 있는데 얘네들의 실내 구간 구해봐라 하고 나올 수는 있는데 거의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고
얘는 조금 나온 적이 있지만 아무튼 거의 나온 적이 없고 거의 다 모평균 갖고 실내 구간 길이 오차 한계 표준 오차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제가 나와준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니까 요 값 2 곱하기 z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식 반드시 외워주십시오. 되시죠? 그래서 요만큼이 오차 한계, 요만큼이 표준 오차다까지 기억해 주십시오. 풀어보겠습니다. 모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는 모집단으로부터 10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는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40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의 몇 배인가? 되시죠? 자, 모집단 10개로 내가 표준 오차가 뭐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게 표준 오차라고 해서 구하면 어떻게 돼? 루트 10분의 시그마 요렇게 될 거 아니야. 만약에 그럼 40개로 구하면 어떻게 돼? 루트 40분의 시그마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루트 10분의 시그마로 구한 이 표준 오차는 이 표준 오차의 몇 배냐 알아보는 거니까 이게 40이 4 곱하기 10이니까 4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2루트 10분의 시그마잖아. 그럼 요거는 그대로 있고 요 2분의 1만 하나 더 곱해져 있는 거니까 몇 배? 2분의 1배다. 이렇게 쓰면 되죠. 되시죠? 맞나? 2분의 1배? 아, 2배네. 왜 2배지? 10개의 표본의 이미 추출 얻은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는 루트 10분의 시그마잖아. 같은 모집단으로 40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 얻은 표준 오차. 아, 얘가 그렇구나 이 말이구나. 얘가 만약 별이라고 하면은 얘는 2분의 1 별이잖아. 그럼 요 별은 2분의 1 별의 몇 배냐? 이게 곱하기 몇 해서 요게 되는 거냐니까 2배. 요게 맞네요. 얘가 몇 배냐 했으면 2분의 1배다 하면 되는 건데 얘가 몇 배냐 했으니까 2배다. 자, 요렇게 되겠죠. 되시죠? 자, 다음 2번. 표준 편차가 5로 알려져 있는 모집단에서 뽑았을 때 모평균 무에 대한 95% 수준의 오차 한계가 1이 되려면 오차 한계 어떻게 구한다 그래서 오차 한계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바로 오차 한계라고. 그렇죠? 요만큼만이 오차 한계라고 했잖아. 이게 1이 되려면 표본을 몇 개 뽑아야 되니? 이게 1이 되려면 z2분의 알파 값을 구해야 되잖아. z 0.95% 신뢰 수준이니까 0.025 값을 지금 몇으로 하지? 2로 하지. 그쵸? 원래는 1.96이었는데 그냥 이것도 반올림 해갖고 요 2로 하자고 여기 단에 적혀있네. 그럼 2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몇이야 지금? 5라는 게 알려져 있잖아. 되시죠? 그래서 요 값이 뭐야? 오차 한계잖아. 이 값이 1이 되려면 요 n이 몇이야 되니? 뭐 쉽잖아. 그냥 구하면 되네. 2, 5, 10. 그럼 루트 n이 몇이야 돼? 10이면 되겠네. 그러면 n은 몇이면 돼? 100이면 되겠네. 그래서 100개 뽑으면 되겠다. 쉽죠? 이렇게 공식만 내가 알고 있으면은 루트 n분의 시그마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2 곱하기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요거만 외우고 있으면은 그냥 갖다가 숫자 대입해서 푸는 문제였다고. 자 평균이 무이고 분산이 4 모분산이 4로 알려져 있어. 그래서 정규 모집단 모평균에 대해서 신뢰 구간을 추정하고자 한다. 그래서 16과 64 크기가 16과 64로 표본을 뽑아서 신뢰 구간 길이를 아까 a, b라고 할 때 a분의 b는 뭐냐. 자 그럼 a는 어떻게 구해? 16개로 구한 신뢰 구간 길이니까 2 곱하기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16분의 시그마일 거 아니야. 되시죠? 근데 이게 95%니까 2분의 알파 값이 몇이야? 0.025 값이겠네. 자, B는 어떻게 돼 있어? B는 64개로 구하는 거니까 2 곱하기 Z 0.025 95%는 똑같으니까 Z 0.025까지 똑같고 여기가 루트 64분의 시그마일 거 아니야. 되시죠? 그리고 시그마 분산이 4로 알려져 있으니까 시그마는 몇이야 지금? 2죠. 시그마는 뭐라고? 2라는 것까지 알려져 있다고. 그럼 요 a분의 b값 요거 계산해 보래. 그럼 뭐해? 약분 2도 약분. 그러면 위에는 64가 8이니까 루트 64가 8이죠. 루트 8 아니 그냥 8분의 1만 남고 요 밑에는 루트 16이 4니까 4분의 1만 남게 되겠네. 그럼 안에끼리 곱해서 분모로 바깥끼리 곱해서 분자로 보내면 계산 8분의 4는 계산하면 몇이야? 2분의 1이 되겠네. 2분의 1 맞죠? 되시죠? 자 물론 이렇게 수식을 갖다 써서 푸셔도 되고 지금 요 뒤에는 답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은 자 16과 64가 표본 크기가 몇 배야? 4배잖아. 그럼 실내 구간 길이는 몇 배 차이 나겠어? 2분의 1배 차이 날 거 아니야. 그래서 2분의 1이다 해서 바로 요 실내 구간과 루트에는 역의 관계다를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2분의 1배인지 2배인지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잖아. 그쵸? 당연히 16개로 한 놈이 실내 구간이 더 길어야 돼.
표본을 많이 뽑을수록 실내 구간 어떻게 된다고? 줄어든다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지금 더 커야 돼. A가 더 커야죠. B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2는 아니고 2분의 1이 맞겠죠.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수식 갖다가 2 곱하기 Z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건 반드시 외우니까 요거만 외워서 그때마다 문제마다 갖다 대입해서 푸는 게, 저는 뭐 이렇게 풉니다. 왜냐면 여러 개 외울 이제 뇌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냥 요식만 외우고 2 곱하기 Z 2분의 1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 외우고, 요만큼이 오차 한계, 그 다음에 요만큼이 표준 오차라는 것만 외워놓고 그 다음에 각자 문제 필요할 때마다 대입해서 푼다고. 되시죠? 그게 낫지. 표본 4배 했으니까 실내 구간 2분의 1배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루트 n분의 1의 역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까지 외우는 거는 저는 못하겠다. 저는 비추천하지만, 뭐 나는 암기 같은 거 잘하고 바로바로 적응하는 것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에서 요 2번 요 관계까지 외워주시고 되시죠? 나는 그거 안 돼. 나는 암기력이 부족해요. 나는 대신에 뭐 수학적으로 문제 푸는 건 상관없는데 암기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요것만 외워주시라고. 되시죠? 그래서 그때마다 대입해서 푸시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구간 추정에 대해서는 6단원 구간 추정에 대해서는 모두 다 배웠고, 이 구간 추정식을 잘 이용해서 이제 뒤에 7단원 검정을 할 거기 때문에 요 6단원에 나왔던 요 구간 추정식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누가 어떤 분포 따르는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